지은은 회사 회식 후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술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그런데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서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오늘 밤 나랑 이야기 좀 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순간 멈칫했다. 평소처럼 밝은 민지가 아니었다.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지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날 회식은 평범했다. 지은이 일하는 마케팅 회사에서 연말 파티를 열었고 모두가 웃고 떠들며 술을 마셨다. 지은은 보통 이런 자리에선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오늘은 상사가 강권해서 몇 잔을 더 마셨다. 집에 돌아온 건 새벽 2시쯤. 룸메이트 민지는 이미 잠들었을 줄 알았는데 불이 켜져 있었다. 민지는 지은의 가방을 받아들며 말했다. 언니, 취했네. 물 좀 마셔요. 하지만 그 말투가 이상했다. 평소에 장난기 어린 목소리가 아니었다. 지은은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왜 안 자고?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할 말이 있어요. 지은의 뇌가 천천히 돌아갔다. 민지와 함께 산 지 2년째. 처음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룸메이트가 됐지만 이제는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민지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분방하고 밝아서 지은의 딱딱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런데 오늘 민지의 표정이 심각했다. 언니. 나, 언니 좋아해요. 그냥 친구 이상으로 그 말이 나오자마자 지은의 세상이 흔들렸다. 취기 때문에 잘못 들었나 싶었다. 뭐? 민지야, 너 지금.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이에요. 오래전부터. 오늘 회식에서 언니가 다른 남자 동료랑 웃는 걸 상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은은 벌떡 일어났다. 미쳤어. 나 여자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지은 자신에게도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깊은 속에서 지은은 이미 민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어젯밤의 고백이 꿈처럼 느껴졌다. 민지는 이미 출근한 듯 부엌에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다. 지은은 출근 준비를 하며 그 말을 무시하려 애썼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상사가 불렀다. 지은 씨, 어제 회식 재미있었지? 민준 씨랑 잘 어울리던데. 민준은 같은 팀 남자 동료로 어제 지은에게 관심을 보였다. 지은은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냥. 동료죠. 하지만 마음속엔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점심시간에 민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어제 미안해요. 잊어버려요. 지은은 안도하면서도 서운함을 느꼈다. 왜 잊어야 하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다. 언니, 어제 일은? 술김에 한 말이에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눈빛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지은은 포크를 내려놓고 물었다. 정말? 그럼 왜 기다렸어? 민지가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어요. 언니가 싫어할까 봐.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민지를 좋아한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다. 가족이 알면? 사회가 알면? 지은의 부모님은 보수적이었다. 딸이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길 바랐다. 지은은 28살, 결혼 정년기였다. 민지는 26살, 아직 젊지만 지은처럼 압박을 받진 않았다. 우리 친구로 지내자, 지은이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둘 다를 아프게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지은은 일부러 늦게 들어오고 민지는 작업실에 틀어박혔다. 주말에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이번에 소개팅 어때? 좋은 남자 있어. 지은은 거절하려다 멈췄다. 네, 해볼게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잘 됐네. 다음 주 토요일이야. 지은은 민지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지가 우연히 들었다.
언니, 소개팅가?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왜?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왜 민지의 반응이 신경 쓰이지? 소개팅 당일, 지은은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다. 상대는 30살 변호사, 안정적이고 매너 좋았다. 하지만 대화 내내 민지가 생각났다.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없었다. 메시지, 오늘 친구 집에서 자요.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다. 민지가 떠날까 봐 두려웠다. 다음 날 민지가 돌아왔다. 언니, 소개팅 어땠어요?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별로. 민지가 웃었다. 다행이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감정이 지은을 흔들었다. 지은은 결심했다. 이 감정을 직면해야 한다. 하지만 그 결심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자. 민지가 눈물을 흘렸다. 언니,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지은의 소개팅 소식이 퍼지자 회사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곧 결혼하나 봐. 지은은 웃으며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세상의 벽이 느껴졌다. 그날 저녁, 민지가 말했다. 언니, 나 이사 갈까 봐. 지은은 놀라 물었다. 왜? 여기 불편해.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언니가 불편할까 봐. 나 때문에.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가지마. 그 순간 둘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포옹은 따뜻했지만 지은의 마음엔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이건 정상인가? 부모님께 어떻게 말하지? 주말에 지은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 그들은 지은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민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지예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룸메이트구나. 예쁘네.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가족 식사 중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아, 민준 씨랑은 어때? 회사에서 잘 지내. 지은은 민준을 떠올렸다. 민준은 최근 고백했다. 지은 씨, 나랑 사귈래? 지은은 거절했지만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동료예요. 아버지가 말했다. 결혼할 나이 됐어? 안정된 사람 찾아. 그 말에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민지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듣고 있었다. 저녁에 가족이 가고 나자 민지가 말했다. 언니 가족 좋으시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응, 하지만 나 때문에 실망할까 봐. 민지가 안아주었다. 언니, 나도 가족 있어. 하지만 나 선택한 거 후회 안 해. 민지의 가족은 더 보수적이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은 딸의 자유로운 생활을 못마땅해 했다. 민지는 대학 때 서울로 올라와 독립했다. 부모님께 말하면 나 쫓겨날 거야. 지은은 공감했다. 둘의 사랑은 비밀스러웠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민준이 지은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 씨, 레즈비언인가 봐. 그 소문이 돌자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지은은 부장에게 불려갔다. 지은 씨, 회사 이미지 중요해. 개인사지만. 조심해. 지은은 분노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민지에게 말하자 민지가 화를 냈다. 그 새끼, 내가 가서 따질게. 지은이 말렸다. 하지마, 더 복잡해져. 그날 밤, 둘은 싸웠다. 언니, 왜 숨겨? 우리 사랑이 부끄러워. 민지가 소리쳤다. 지은이 대답했다. 아니, 하지만 세상이. 싸움 후 민지가 집을 나갔다. 지은은 후회했다. 다음 날 민지가 돌아오지 않았다. 메시지, 생각할 시간 필요해.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민지가 떠나면 어떻게 하지? 며칠 후, 지은은 민지의 작업실을 찾았다. 민지는 친구 집에 있었다. 민지야, 미안해, 지은이 울며 말했다. 민지가 안아주었다. 언니, 나도 미안. 하지만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어.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화해는 새로운 결정을 요구했다. 지은은 가족에게 말하기로 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남자 안 좋아해. 어머니가 침묵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울었다. 너 미쳤어? 가족 망신이야. 지은은 가슴이 찢어졌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었다. 민지의 가족도 알게 됐다. 민지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그런 생활 그만둬. 민지가 거절했다. 엄마, 나 행복해. 어머니가 뺨을 때렸다. 내가 행복하면 돼? 가족은, 민지는 울며 집으로 돌아왔다. 지은과 민지는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압력은 커졌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압박이 왔다. 개인사지만 회사 분위기, 지은은 퇴사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일자리 찾을게, 민지가 말했다. 언니, 나 때문에, 지은이 대답했다. 아니, 우리 때문에. 그 선택은 둘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은 실업자가 됐고 민지는 프리랜서 작업이 줄었다. 사회의 차별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은의 퇴사 후 생활이 어려워졌다. 저축으로 버티지만 렌트비가 부담이었다. 민지가 더 많은 작업을 따왔다. 언니, 내가 벌게. 하지만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고 울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민지가 웃었다. 아니야, 우리 함께니까. 하지만 그 사건은 지은에게 충격이었다. 사랑 때문에 민지를 아프게 할 순 없다. 지은은 재취업을 시도했다. 면접에서 개인사지만 소문 들었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갔다. 급여는 적지만 자유로웠다. 그런데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지은 씨, 미안해. 소문낸 거 지은은 무시하려 했지만 민준이 말했다. 민지 씨랑. 진짜야? 지은이 화를 냈다. 너한테 무슨 상관이야? 민준이 웃었다. 상관 있지. 나 아직 너 좋아해. 그 말에 지은은 소름이 돋았다. 민지에게 말하자 민지가 말했다. 조심해. 그놈 위험해. 며칠 후 민준이 민지에게 연락했다. 지은 씨랑 헤어져. 아니면 소문 더 퍼뜨릴게. 민지는 무서웠지만 지은에게 숨겼다. 언니, 걱정 마. 하지만 지은이 알게 됐다. 둘은 대치했다. 민지야, 왜 말 안 해? 민지가 울었다. 언니 보호하려고. 지은은 민준을 찾아갔다. 그만해. 아니면 고소할게. 민준이 비웃었다. 증거 없어. 그 사건은 둘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신뢰가 흔들렸다. 가족의 압력도 계속됐다. 지은의 어머니가 아파트로 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랑 헤어져. 지은이 거절했다. 엄마, 못해.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너 때문에 아버지 병나셨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입원했다. 지은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제발. 정상으로 돌아와. 지은은 울었다. 아빠, 미안해. 하지만 민지를 포기할 수 없었다. 민지의 어머니도 전화했다. 민지야, 너 때문에 가족 파탄나. 민지가 말했다. 엄마, 이해해줘. 하지만 이해는 없었다. 민지는 가족과 연을 끊었다. 언니, 이제 우리만 있어.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죄책감을 느꼈다. 민지의 희생이 너무 컸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
지은은 친구를 만났다. 대학 동창 수진. 수진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지은아, 내 상황 이해해. 하지만 싸워야 해. 수진의 조언으로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멀었어. 지은은 희망을 얻었다. 민지와 함께 상담을 받았다. 우리 관계 강화하자.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의 새 회사에서 차별이 시작됐다. 그런 사람과 일하기 싫어. 동료들의 말, 지은은 참았지만 한계가 왔다. 민지와의 대화, 언니, 포기할까? 지은이 말했다. 아니, 버티자. 그 결정은 새로운 도전을 불렀다. 민준의 스토킹이 심해졌다. 집 앞에 나타났다. 지은 씨, 나랑 다시 생각해봐.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스토킹이에요. 경찰이 말했다. 증거 모아오세요. 민지는 두려워했다. 언니, 이사 가자. 둘은 이사 결정을 내렸다. 새 집에서 재시작. 하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지은의 가족이 새 주소를 알아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마지막 기회야. 헤어져. 지은이 말했다. 엄마, 못해. 어머니가 떠나며 말했다. 너 더 이상 내 딸 아냐? 그 말은 지은을 무너뜨렸다. 민지가 위로했다. 언니, 나 있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이 사랑의 대가가 너무 크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조용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불안했다. 가족의 단절이 아팠다. 민지가 말했다. 언니, 시간 주자. 이해할 거야. 하지만 지은은 회의적이었다.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다. 하지만 상사가 말했다. 지은 씨, 개인 생활 때문에. 어렵네. 지은은 분노했다. 그게 왜 문제예요? 상사가 말했다. 회사 이미지. 지은은 소송을 고려했다. 수진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만났다. 차별이에요. 싸워보자. 지은은 결심했다.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에 나왔다. 여성 직원, 성적 지향 차별 소송,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자도, 비난도. 지은의 집에 협박 편지가 왔다. 비정상, 민지는 두려워했다. 언니, 그만해. 하지만 지은이 말했다. 아니, 바꿔야 해. 민준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경찰이 체포했다. 증거 충분해. 지은은 안도했다. 하지만 민준의 친구들이 복수를 했다. 온라인에 지은과 민지의 사진을 올렸다. 레즈 커플, 댓글은 잔인했다. 역겹다. 죽어라. 민지는 우울증에 빠졌다. 언니, 나 때문에. 지은이 안아주었다. 아니, 사회 때문에. 둘은 상담을 더 받았다. 하지만 민지의 상태가 나빠졌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 지은은 민지를 지키려 애썼다. 우리 함께 이겨. 가족의 반응도 변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은아, 뉴스 봤어. 위험해. 지은이 말했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가 울었다. 노력할게. 작은 변화였다. 민지의 가족은 여전했다. 연 끊어. 민지는 포기했다. 언니, 나 이제 괜찮아. 하지만 밤에 울었다. 지은은 그 울음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소송은 길어졌다. 증인신문에서 지은은 말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판사는 공감했다. 하지만 여론은 하어시했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미지 손상, 지은은 실직자가 됐다. 민지가 말했다. 언니, 나 작업으로 벌자. 하지만 민지의 작업도 줄었다. 클라이언트가 그런 사람과 일 안 해? 절망 속에 수진이 도왔다. 커뮤니티 행사해. 지지 모아. 지은과 민지는 행사에 참가했다.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용감해.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지은의 옛 친구가 소문이 원인이었다. 미안, 민준이 말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 친구가 말했다. 내가 부러웠어. 그 배신은 지은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믿을 건 민지뿐.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건강, 돈, 관계. 지은은 밤에 생각했다. 이게 옳은가? 소송 결과가 나왔다. 승소. 차별 금지, 뉴스에 대서특필됐다. 지은은 영웅이 됐다. 하지만 피로했다. 민지가 말했다. 언니, 이제 쉬자. 둘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 바다를 보며 지은이 말했다. 민지야, 고마워. 민지가 키스했다. 나도. 하지만 여행 중 어머니 전화. 지은아, 아버지 돌아가셨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장례식에 갔다. 가족이 말했다. 너 때문에. 지은은 죄책감에 무너졌다.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헤어질까? 민지가 울었다. 언니, 왜? 지은이 말했다. 너희 가족처럼. 하지만 민지가 말했다. 아니, 함께할게. 그 결정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승소 후,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 회사. 환영해. 민지도 작업이 늘었다. 클라이언트가 용감해. 사회가 조금 변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지은의 아버지 장례 후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용서할게. 화해의 시작.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민지야, 건강해. 작은 변화. 둘은 안정됐다.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았다. 밤에 지은은 악몽을 꿨다. 비정상. 민지가 위로했다. 언니, 이제 괜찮아. 수진의 초대로 토크쇼에 나갔다. 경험 공유. 지은이 말했다. 사랑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대가 커요. 청중이 박수쳤다. 하지만 반대자도. 도덕 파괴.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지와 함께. 우리 이겼어. 하지만 민지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우울증 재발. 병원 입원. 지은은 곁을 지켰다. 민지야, 미안해. 민지가 말했다. 언니 탓 아니야. 사회 탓. 퇴원 후 둘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 친구들만. 영원히 함께. 행복했지만 법적 인정이 없었다. 언제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30살, 민지 28살. 안정된 삶. 하지만 가끔 후회. 가족 포기한 게 옳았을까? 지은이 물었다. 민지가 말했다. 옳아. 행복하니까.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 거리에서 손잡으면 수군거림. 지은은 무시했다. 우리 길 가자. 어느 날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미안해. 변했어. 지은은 용서했다. 과거는 잊어. 용서의 힘. 민지는 언니. 강해. 둘의 관계는 모델이 됐다. 젊은 LGBT들이 조언 구했다. 어떻게 버텼어요? 지은이 말했다. 사랑 때문에.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지은은 간호했다. 엄마, 민지 데려올게.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 화해. 민지의 가족도. 민지야, 오랜만, 용서.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과 민지는 바다를 보며 앉았다. 우리 선택 옳았어? 지은이 물었다. 민지가 웃었다. 응, 하지만 질문은 남는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하는 선택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